안녕하세요.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 빅뱅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인류 역사상 입장권을 사서 봐야 하는 모든 콘텐츠들, 뭐 예를 들면 영화, 연극, 발레, 뮤지컬 등등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단일 상품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뮤지컬 라이언, 레미제라블, 캐츠. 호두박 인형. 미세스 아이공이요. 정답은요, 바로 뮤지컬 라이언킹이었습니다. 네, 뮤지컬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문화상품 중에서도 가장 수지맞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기록이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문화산업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본업인 교수보다 뮤지컬 평론가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원종원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교수보다 더 뮤지컬 평론가로 유명한 원종원입니다. 무대라는 거는 끊임없이 매일 밤 라이브로 보여줘야 되는 재연의 예술가거든요. 학창 시절 때 처음 배낭여행을 갔다가요, 런던에서 뮤지컬을 봤는데 정말 너무 불쌍할 정도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음식은 두 끼만 먹고 돈을 아끼면서 공연은 최고의 자리에서 봤죠. 한국에서 뮤지컬을 가장 많이 본 사람, 그 작품 어때요라고 누구한테 한국에서 물어보려면 이 사람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개그맨 김현철이 저를 토마토라고 별명을 붙여놔가지고요. 예, 원종원도 거꾸로 해도 원종원이고 토마토도 토마토예요. 뮤지컬하면 보통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 재미난 노래들, 춤, 음악, 우리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빅뱅쇼 질문 있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요, 말로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음악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가수 겸 파페라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라엘과 또 우리 피아노 연주 맡아주실 선생님 같이 모시고요. 뮤지컬 음악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eyes, and he has found me. I love him, but when this night is over, he's gone. The river just a river. Without him, the world around me changes. The trees are but everywhere, the streets are full of strangers. I love him, but every day I'm learning. All my life I've only been pretending. Without me, his world will go on turning. The only full of happiness that I have never known. I love him. I love him. I love him, but only on my own. 아, 정말 아름답죠? 예. 지금 들으셨던 노래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노래 On My Own.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짝사랑 노래라는 예, 에뽀니라는 캐릭터가 부르는 노래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넘버입니다. 음악을 이렇게 같이 듣고 보니까 뮤지컬에 대한 이해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뮤지컬을 처음 좋아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학창시절 때 처음 뮤지컬을 접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 여권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려면은 그 국가기관에 찾아가서 방공 교육 같은 거, 예, 외국에 나가서 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야 나갈 수 있던 시절이었었어요. 어려운 기회를 살려서 나갔습니다. 누이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나간 기회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좀 다양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까지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앵커리지라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한 9시간,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한 2시간 쉬었다가 다시 한 7시간 날아가야 갈 수 있는 게 유럽이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영국에서 공연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 친구에게 영국의 재미난 문화적 산물들, 예, 경험들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뮤지컬 티켓을 마련해서 제게 건네줬습니다. 반신반의한 끝에 그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무슨 슬픈 드라마 보고 울고 이런 사람 아닌데 공연장에 가서 정말 불쌍하게 울었습니다. 너무 펑펑 우니까 옆에 있던 영국 부인이 안쓰러웠나 봐요.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시더군요. 그래서 눈물 닦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멋지지 않냐고. 그때 이 영국 부인이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볼 때마다 참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대답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대답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몇 번이나 보셨는데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씩 웃으면서 농담을 섞어서 했던 대답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I can't remember. 내가 오늘 본 게 몇 번째 보는지 모르는 경험이었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오페라 유령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때부터요 굉장히 여러 가지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겼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저 같은 동양 아이에게 영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 영국 친구들은 뮤지컬 티켓을 줬잖아요. 과연 나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무엇을 통해서 반만년 역사, 5,000년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한 번에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경복궁 같은 데 데려가 볼까? 중국 베이징에 가시면 경복궁만한 궁이 한 100개쯤 붙어 있습니다. 예, 설악산?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죠. 그런데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시면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유럽 안에서 영국이 그렇게 관광 자원이나 역사가 풍부한 나라는 아닙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을 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성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유럽 안에서 굉장히 관광 수입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찾아가죠. 영국에 가서 영국적인 것을 즐기고 영국적인 문화적인 산물들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뮤지컬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 노래 좋아하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이 뮤지컬 같은 장르가 들어온다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한 3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구나. 첫 번째는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 멋있는 배우들, 훌륭한 작곡가, 이야기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작품을 만들더라도 두 번째, 그 런던이나 뉴욕 같은 1년 사시사철 공연을 해줄 수 있는 공연장이 그렇게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연장을 꽉꽉 채워줄 관객이 없다. 첫 번째 거야 잘생기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언젠가 작품을 만들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죠. 두 번째 거, 공연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자본가들이 분명히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공연장을 지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이 세 번째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제일 티는 안 나고 별로 어떻게 보자면 크게 성공을 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 번째 게 없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공연 산업이 자리매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관극운동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공연을 보러 가는 겁니다. 뮤지컬 티켓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을 모아서 같이 공연을 보는 운동을 한 겁니다. 당신 혼자 와도 돼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사니까 할인도 되고, 끝난 다음에 연출가나 배우나 작곡가 같은 사람을 모셔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부류의 관극 운동을 펼쳤습니다. 처음에 15명을 시작했는데 10명, 15명을 시작했는데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늘어났고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 동호회, 뮤지컬을 즐기는 모임들이 수천 개가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거 내가 학창시절 때 처음 시작했던 건데. 물론 고민도 또 생겼어요. 뮤지컬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요즘에는 거의 대중문화 산업처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도 등장했어요. 예를 들자면 미녀와 야수라는 그 뮤지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야수가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요,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왕자가 돼서 무대로 내려온 장면이 있습니다. 전 그 작품을 한 수십 번 봤는데요, 언제 바뀌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뭔가 불빛이 반짝반짝 하더니 왕자가 돼서 내려옵니다. 어떤 그 동호회, 인터넷 동호회 회원 하나가 글을 썼습니다. 쉬렉으로 변한다고. 예, 야수가 왕자로 안 변하고 쉬렉으로 변해서 무대에 내려온다고. 나중에 그 배우를 만났어요. 이제 좀 몇 개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때 그 인터넷 댓글이 올라간 이후에 티켓 판매가 조금 급감을 했고요. 네, 본인은 자살을 할까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 작품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파악하고, 또 뮤지컬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여야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고 제공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뮤지컬 평론가라는 역할로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